그래서 이제 솔직담백하다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직접 얘기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버릇없고 이 예의가 없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두 가지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준석 현상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거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라는 개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는 현상이 나타내고 있는 이 우연성, 이준석일 수도 있고 박준석이 수도 있고 최준석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까지 드러난 이준석 그 현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거, 둘째는 부정적인 건데, 첫째는 솔직담백하다 이런 거. 지금까지 정치에서 보지 못한 솔직담백함이 있다. 그 반대편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솔직담백하다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직접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선배 정치인들을 그 주호영이나 나경원 의원을 거세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탐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도 망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거 너무한 거야. 내가 이런 모욕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선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쟤는 도대체 정치를 언제 배웠다고 지금 저렇게 선배들한테 막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과 스포츠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 산도 여러 군데로 올라봐야지 라고 얘기를 주호영 의원이 했더니 아니 803 올라다니시지 않았어요? 라면서 자기 선배에 그냥 들이받았고, 그 다음에 그 화물차, 저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쪽은 스포츠카 아닙니까?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준석 그때 당시에 후보는 저는 전기차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맞받아 쳤고요. 이런 식으로 어지간하면 후배 정치인으로서 좀 선배 정치인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출 법도 한데, 그런데 그냥 바로 들이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솔직담백하고 용기 있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버릇없고 이 예의가 없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두 가지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주호영 나경원 후보가 패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과의 싸움을 전면으로 등장시킨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후보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가능하면 젊은 세대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이 싸우면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옛날에는 다 어른들이 얘 이 녀석 내끼놈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요즘은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어른 잘했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준석 후보가 애도 아니고 만으로 36살이니까 애도 아니고 정치 경력이 10년이나 되니까 애 늙은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싸움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는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과 모순, 그 위선, 내로남불, 무능력, 종북, 뻔뻔스러움, 이런 거를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바꿔오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저 젊은 후보 우리가 함께 쌓고 같이 가겠습니다. 저 후보가 상징하는 2030 세대들 저희가 포함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전선이 다른 쪽으로 형성됐을 텐데, 전선이 젊은 후보와 나이 든 후보가 서로 맞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졌잖아요. 결국 그것이 어떤 선거의 패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선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준석이 그것을 극복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솔직담백하다와 싸가지 없다가 하나면, 두 번째는 용기 있다. 또 하나는 무모하다.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용기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구에 가서 탄핵 그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다들 피해 다녔잖아요. 그 부분을 다 피해 다녔어요. 뭐 옛날에 유승민 전 의원이 돌아가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보수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를 대구에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얘기를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보통의 정치인들로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준석의 발언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그 행위 자체는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론 같은 게 그거잖아요. 버스론 같은 거. 예를 들면 버스는 정시 출발을 할 테니까 후보들 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지금 우리 이 당에는, 국민의힘 당에는 제대로 된 그 지지도가 5% 넘어가는 후보도 거의 없는데, 아니 지금 몇십 프로씩 나오는 후보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배짱을 튀겨도 돼?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나경원과 주호영 후보의 비판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용기 있다, 무모하다,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이렇게 교직돼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는 지금 본인에 따라서 다 다르죠. 하쿠나 마타나타님은 최감사 원장님 빨리 나오셔서 총장님이랑 힘을 좀 합치셨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해가님은 당대표를 여론으로 뽑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론만은 아니죠. 왜냐면 여론만은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이잖아요. 당원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약 15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했잖아요. 한 40몇 프로가 투표를 했다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 32만 명이 당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실제 당원은 거기 투표한 사람이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머지 허수가 아닐까? 왜 그러잖아요. 당들마다. 전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게 허수 당원들이, 아니 실제로 다 문자를 보내서 눌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당원이라면 그거 안 누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르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근데 절반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건 실질적인 당원은 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더 많이 이제 당원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국민의 힘으로서는 좋은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자, 이렇게 용기 있다, 무모 있다, 무모하다, 뭐 이런 것이 또 두 가지의 어떤 그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거는 아까 이제 솔직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가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들이, 야, 이거 굉장히 서민적이다. 대신 이쪽에서는 아니다. 쟤 쇼하는 거다. 애늙은이다. 이런 게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하나. 예를 들면 따릉이를 몰고, 국회에서 이제 따릉이를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 9호선인가 노원에서 내려서 따릉이를 몰고 막 이제 왔더니, 그런 걸 보면서 와, 신선해, 멋있어. 그리고 그 사진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원래는 차로 오는 줄 알고 다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몇 분 전에 지금 따릉이로 오고 있다고 그래서 뭐 어디 두 신문사 기자가 나갔다잖아요. 그래서 찍었으니까 이거 연출된 거 아니야? 이거 진짜야, 서민적이야. 그리고 연출된 게 아닌 건 그 이전부터 계속 따릉이 타고 다녔어. 그리고 계속 지하철 타고 다녔어. 그러니까 그게 왜 연출이야? 그거 진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억 5천만 원 돈 받았는데 후보 경선하면서 후원금 받았는데 그중에 3천만 원 이내로 썼어. 얼마나 서민적이야.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자기 차도 없었고 캠프도 꾸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문자도 안 보냈어. 그러면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다 유세를 했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서민적이야.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그거 다 계산된 거야. 바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먹힌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쓰는 슈루드하다, 아주 영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두 가지가 또 여기 상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솔직담백하다, 싸가지가 없다, 용기가 있다, 무모하다. 또 하나는 야, 얘 정말 서민적이고 대중적이다. 아니다. 얘 애늙은이고 쇼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상충돼 있어서 사실은 저도 근데 몰라. 그 진실이 어디쯤 있을까? 그 중간쯤에 어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때는 이쪽 얘기가 야, 굉장히 솔직담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정말 용기 있네 하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서민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야, 저거 진짜 다 알고 자기가 계산해서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이게 보통은 아니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 10년쯤 더 가면 어마어마한 어떤 파워가 생기겠구나,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36살인데 만으로. 그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이준석 현상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움, 이게 가장 이제 큰 게 하나. 또 하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움을 대변했던 분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었죠.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고 추미애라든가 박범계라든가 뭐 이런 그 법무부 장관들로부터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뭐 구속시키고 이럴 때 상당히 나빴는데 보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도 맞서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 밀자 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나 증오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윤석열 총장 쪽으로 쏠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야, 이 정치권 전체가 여야 모두 합쳐서 이거 너무 기득권이야. 이거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라는 바람. 이 또 이번에는 그 이준석 현상으로 몰렸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현상과 윤석열 현상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하나는 현재의 집권 세력, 또 하나는 집권 세력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다.